우리 모두 하루가 1시간만 더 길었으면 하고 바란 적 있잖아요. 사실 2시간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과학자들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 지구가 하루가 25시간이 되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결국 하루를 길게 만드는 그 물리법칙이 지구의 자전마저 멈추게 해서 말 그대로 지구를 시간 속에 얼려버린다는 거예요. 끝없는 낮과 밤, 극지방으로 밀려가는 바다, 그리고 대기는 행성 전체를 뒤덮는 거센 폭풍으로 변합니다. 큰일이죠? 지구가 아직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먼지와 가스구름이었을 때 중력이 모든 것을 중심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잔해들이 부딪히면서 마치 배수구로 빨려드는 물처럼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죠. 단 우주적 규모로요. 그 회전이 운동량을 만들었고 우주는 진공이라 속도를 줄일 공기가 없었습니다. 지구는 계속 돌았고 그 회전이 곧 하루가 되었죠. 한 바퀴 자전하는데 약 24시간이 걸리고 이것이 우리가 시간을 기록한 일의 알아온 리듬입니다. 하지만 사실 24시간은 근사치로 정한 겁니다. 실제로 하루가 정확히 24시간인 적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구는 계속 돌고 있지만 끊임없이 미세하게 속도를 잃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질량이 계속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피겨스케이터를 떠올려 보세요. 팔을 모으면 빨라지고 벌리면 느려지죠. 지구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팔이 없을 뿐이죠. 2011년 일본 대지진 때 해저가 격렬하게 이동하면서 지구의 질량을 안쪽으로 끌어당겨 하루가 1.8 마이크로초 짧아졌습니다. 반대로 빙하가 녹아 물이 극지에서 적도로 이동하면 지구의 팔이 벌어지는 셈이라 자전이 느려지죠. 우리는 그냥 큰 바위 위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것이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회전 팽이 위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루는 24시간보다 몇 밀리초 더 깁니다.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원자식에는 측정할 수 있죠. 오랜 시간에 걸쳐 그 밀리초가 쌓이면서 하루의 길이는 서서히 늘어납니다. 이렇게 24시간짜리 하루가 25시간을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약 3000년에 걸친 천문 기록을 모았습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은 일식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무서운 사건이었거든요. 왕과 사제, 천문학자들은 태양이 사라진 정확한 시각과 장소를 적어두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점토판, 두루마리, 필사본에 남아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려면 태양과 지구, 달이 완벽하게 일직선이 되어야 해요. 시간이 단 1초만 어긋나도 그림자는 지구의 엉뚱한 곳에 떨어집니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달의 움직임을 놀라울 만큼 정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달 표면에 남겨진 거울에 레이저를 쏴서 궤도를 측정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유튜브 영상처럼 과거를 되감아 고대 일식이 기록된 바로 그 위치에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해보니 달이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게 나타났어요. 그림자가 기록된 위치와 맞지 않았던 거죠. 이 수수께끼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풀립니다. 과거의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빨랐다는 것이죠. 연구자들이 지구 자전을 약간 더 빠르게 조정하면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과거 지구는 조금 더 빨리 돌았고 일식 기록이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하루는 100년마다 약 1에서 2밀리초씩 늘어납니다. 1000분의 1초예요. 절대 느낄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쌓여서 만년에 약 1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 시간 1시간을 더 갖기까지 대략 2억 년밖에 남지 않은 셈이죠. 좋은 소식은 결국 먼 미래의 지구인들에게나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답은 달입니다. 달의 중력이 지구 바다를 잡아당겨 거대한 조석 부풀림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지구는 달이 우리 주위를 도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전하기 때문에 그 부풀림은 달 바로 아래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전 방향으로 약간 앞서 끌려갑니다. 즉, 바다가 끊임없이 행성 위를 끌려다니며 해저와 대륙에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찰은 에너지를 빼앗죠. 마찰이 있으면 열이 생기니까 달은 서서히 지구의 자전 에너지를 열로 바꿔 바다와 우주로 흩어보냅니다. 그 에너지는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구의 속도를 되돌려줄 우주적 존재도 없으니 달은 매일매일 느리고 꾸준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며 하루를 조금씩 늘리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네, 한때 달이 지구와 충돌할까 걱정했지만 실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구와 달 사이의 에너지 전달이 달을 매년 약 3.8cm씩 밀어내고 있습니다. 아포로 임무 때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 거울을 남겼고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 거울에 레이저를 쏘아 빛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며 이를 확인하죠. 하지만 달을 서서히 밀어내고 있다 해도 걱정 마세요. 아직 짐을 싸고 떠날 건 아닙니다. 현재 속도로는 달이 크게 멀어지는데 수백억 년이 걸리지만 이른바 최후의 최후를 목격하고 어쩌면 일으킬 만큼은 오래 곁에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를 느리게 만드는 그 제동력이 결국 지구를 조석 고정이라는 상태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달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지구에서 달의 뒷면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오래전 지구의 중력이 달을 붙잡아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자전을 멈추게 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주가 똑같은 걸 되돌려줄 수도 있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 공전과 자전 속도가 같아질 만큼 느려지면 낮과 밤의 순환은 사라집니다.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안구행성이 될 수도 있죠. 태양이 하늘에 꼼짝 않고 떠 있으니 태양을 향한 면은 이글거리는 사막, 즉 눈의 동공이 됩니다. 반대편은 거대한 흰 얼음 껍질로 얼어붙어 눈에 흰자위가 되죠. 생명이 간신히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홍채라 불리는 곳으로 극한의 뜨거운 낮과 얼어붙은 밤 사이 좁은 띠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낙원은 아니에요. 한쪽에 뜨거운 공기가 다른 쪽에 차가운 공기와 충돌하면서 이 지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허리케인급 바람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지구 자전이 바다를 형성하지 못하면 물은 서서히 뜨거운 지역에서 빠져나와 차가운 지대에 모이면서 해안선과 대륙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단지 하루가 길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구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다행인 점은 우리도 우리의 후손도 이걸 직접 보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가까이에서는요. 계산에 따르면 지구가 자전을 멈추고 완전한 얼음 안구 행성이 되려면 약 500억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태양에게는 그만한 시간이 없어요. 약 50억 년 후 태양은 연료가 바닥나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며 안쪽 행성들을 삼키고 지구도 아마 완전히 증발시킬 겁니다. 안녕! 지구는 느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완전히 멈추진 않을 겁니다. 우리의 최후는 얼어붙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시작과 같은 우주 먼지예요. 지구가 멈출 때쯤 인류는 분명 이 태양계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은하 곳곳에 흩어져 우주에서 살거나 아예 인간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떤 이들은 별 주위에 거대한 구조물을 짓고 에너지를 직접 포획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블랙홀 근처에서 오늘날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중력과 에너지를 활용할 수도 있죠. 문명 전체가 업로드된 의식으로 존재하며 은하 규모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물리적 세계 대신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지구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오래된 행성일 뿐이겠죠.